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대전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날짜는 7월 5일 0시부터고요. 이 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제나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전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게 2020년 6월 19일이죠. 만 2년 16일 만에 이제 해제되는 건데요. 물론 아직도 조정대상 지역은 묶여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세금 부분,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부분의 세금 부분은 대부분은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아직 유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풀리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대전은 주택담보대출 LTV DTI가 40%밖에 못 받고 있죠. 근데 이게 50%로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주택 청약 시에 추첨제 분량이 들어왔습니다.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현재는 100% 가점제였죠. 이게 25% 추첨제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가점이 높지 않은 분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분 말씀드리면요. 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풀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의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당첨자가 5년간 정비사업 조합원이라든가 일반 분양 당첨자가 될 수 없다는 재당첨 제한 금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상관없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는데요. 이것들도 이제는 아직 요거는 이제 법안이 8월 4일부터다 보니까 아직은 뭐 대전은 상관없었지만은 현재 대전 같은 경우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구역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인해서 동의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이 해제되면서 잘 풀려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 부분하고 세제 부분 말씀드리면요. 대출은 LTV가 40%에서 50%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DT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부분,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 있는 거죠.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초과과세 부분,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비조정 같은 경우는 3년인데 조정 같은 경우는 요새 줄어갖고 2년으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청약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 청약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엘리프 송춘더 파크 같은 경우가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덕구는 조정대상 지역이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전매 제한 같은 경우가 일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 최대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어 있죠. 이게 최대 3년으로 바뀌는 거고요. 하지만 오피스텔 100실 이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매 제한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입니다. 현재는 8호 이하 같은 경우가 100%였는데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서 25%의 추첨제가 8호제곱미터 이하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가점제 물량이 줄면서 최저 가점은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이후에 첫 번째 분양이 중촌 SK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도 일반 세대분이 많지도 않은 데다가 이렇게 추첨제 물량이 25%가 들어오다 보니까 최저 가점이 아주 높은 분이야 상관없겠지만은 커트라인 인근에서 간당간당 했던 분들은 굉장히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가점이 낮은 분들한테는 한번 아파트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다 보니까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이제 7년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청약 자격은 아직도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대전 1년 이상 거주한 분한테 우선 공급되고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에 다른 아파트 당첨 이력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분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이 25% 중에 75%가 우선 무주택자한테 먼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한 6%가 조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 말씀드리면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죠. 현재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아주 예외사항 외에는 대부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구역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이전에 투자로 들어왔지만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묶이면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간을 굉장히 좀 앞당기자고 지금 국토부와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대전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들 보면요. 대전 대덕구 뭐 아동 2구역, 대덕 브라운스톤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된 법동 2구역 같은 경우는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덕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은 조합 설립 인가가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대전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은요, 착공에 들어간 용문 1, 2, 3, 숭어리 샘, 가양동 2구역, 가양동 7구역, 홍도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고요. 요거는 입주권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겠죠. 관리처분 인가, 이제 분양을 앞둔 중춘동 1구역도 안 되는 거고, 사업 시행 인가 받은 가오동 2구역, 조합 설립된 가오동 1구역, 태평동 5구역, 삼성동 1구역, 가양동 5구역, 홍도동 2구역, 이런 분들이 거래가 안 됐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다 보니까 안 됐는데요. 이제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뭐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게 필요 없이 누구나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고 팔기는 굉장히 편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다 보니까 목동 4구역, 용도동 1구역, 대흥 2구역, 문화동 8구역, 문화 2구역, 선화 2구역처럼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착공에 들어간 곳들도 현재는 이제 매매가 가능합니다. 서구에 위치한 동화반동 11구역, 1구역, 9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동구의 성남동 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사업 시행 인가를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신청한 곳들만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들은 뭐 요즘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입주권으로서 거래가 가능했었으니까 그 2018년 1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좀 중요한 기준선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인가로 인해서 조합원 분양을 받았거나 일반 분양을 받은 것들, 일반 분양은 당시에 지금 투기과열지구 때 일반 분양 받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은요,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사, 용두동 1, 가양 7, 도마변동 11구역 같은 경우들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지어져서 일반 분양을 했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일반 분양 받았던 분들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고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걸 분양받았던 분이 서울에 있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 있는 어떤 조합원 물량을 받기는 아직도 금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지방 대부분, 세종은 재개발 재건축이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대부분 모든 조합원 물량을 사셔도 되고 대전에서 몇 개를 사셔도 재당첨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을 받았던 분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던 문화 2구역, 문화 8, 선화 2, 목동사, 중춘동 1, 도마변동 1구, 11구역에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른 구역의 재개발 물건을 사거나 재건축 물건을 사서 조합원 분양을 다시 받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이 해제가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이 법안은 아직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전에 굉장히 많은 소규모 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대전이 계속 투기과열지구가 유지가 됐으면 사업의 속도가 안 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4일 이전에 조합 설립을 신청하면 모를까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굉장히 예외 조건 외에는 안 되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는데요.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좀 수월해져서 사업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세금 부분이라든가 아파트 청약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정비 사업 분야만 좀 두고 본다면요. 우선 재건축 구역의 매물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팔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매물은 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들의 입주권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입주권 매매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어디든 사고 팔 수 있다 보니까 입지 차이에 따른 가격이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서울 강남으로 가는 이유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그렇죠. 대전 재개발 재건축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입지에 따른 가격 차이가 좀 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 다른 구역의 조합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분양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당첨 제한이 없어지면서 다른 구역들을 좀 사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매매 양은 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좀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좀 매매가 좀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구역, 조합설립 인가 이후의 재건축구역이라든가 관리처분 인가의 재개발구역처럼 매매가 쉽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매매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